신동엽 문학 팟캐스트 내 마음 끝까지는 내년 신동엽 시인의 50주기를 맞이해 제작했습니다. 내 마음 끝까지는 1967년 동양라디오에서 신동엽 시인의 대본으로 낭독되었습니다. 시인이 좋아했던 방식대로 팟캐스트는 학생들과 함께 녹음했습니다. 먼저 동대부여고 학생들이 시인의 글을 낭독하고 이어서 신동엽 학회원이 소감을 덧붙였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시고 이 시간을 기다려주셔서 고마워요. 창밖에선 바람이 불고 있군요. 좀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하루 얼마나 고단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그 모든 잡념들을 말끔히 씻어 저 망각의 언덕 너머 흘려보내시고 음악 위에 수놓은 시 따라 명상 따라 우리들만의 세계로 거닐어 보실까요? 우리 마음 끝까지, 우리 마음 끝까지. 인도의 시인 타골이라고 기억하세요? 왜 있잖아요. 1913년 동양에선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그 시인 말이에요. 그 타골이 첫사랑을 노래한 시가 있어요. 제목은 내가 혼자. 읽을 테니 들어보세요. 내가 혼자 약속한 장소로 만나러 가는 밤은 새는 노래하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거리의 집들은 말없이 입 다물고 서 있습니다. 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 발바닥은 소리를 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나의 노대에 앉아 그이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물은 잠에 빠진 보초의 무릎 위에 총검과도 같이 여울 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사납게 뛰는 것은 내 심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이가 오셔서 내 곁에 가만히 앉습니다. 내 몸이 가볍게 떨립니다. 그리곤 내 눈이 감깁니다. 밖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바람이 촛불을 불어 꺼버립니다. 그리곤 구름이 별을 가리며 면사포를 잡아당깁니다. 내 가슴 속 보석이 반짝이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보석의 빛남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첫 데이트에서 가슴 두근거리는 19처녀의 심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지 않아요? 내가 혼자 약속한 장소로 만나러 가는 밤은 새는 노래하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거리의 집들은 말없이 입 다물고 서 있습니다. 내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 발바닥은 소리를 냅니다. 자기가 자기의 발자국 소리를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들으며 걸어본 기억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숨소리와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그 귀한 순간뿐이니까. 자동차의 클렉션 소리, 밀려가고 밀려오는 인파와 인파, 오늘 하루의 수지 계산, 그 사람과의 거래, 밀담. 이런 속에서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을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빼앗겨가고 있어요. 수단은 버려지고 목적만 앙상하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목적지에 도달해보면 또 다시 허전해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가는 도중이 중요한 거예요. 좋아하는 이, 사랑하는 이를 만나뵈러 가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자기 자신의 발자국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샘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
이건 오랜 옛날부터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아름답게 간직해온 자랑스러운 천성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독약이나 칼로 애인을 빼앗으려 할 때 우리 동양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자기 마음속에 아름다운 진주보석을 노래하면서 가랑잎 비집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오는 사랑하는 이의 발자국 소리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루 한 번만이라도 좋아요. 그대 자신의 심장 소리, 당신 자신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 봐 주세요. 밤이면 가슴 속 보석이 빛나기 시작한다고 타골은 노래했어요. 어느덧 자정인가 보군요. 당신 가슴 속에 영롱한 별을 심어 동티고 싶어요. 그럼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신동요 파케 회원 박은미입니다. 조용서 학생의 낭독 잘 들었습니다. 늘 혁명의 시인, 현실의 문제에 대해 고민했다고 생각하던 신동엽 시인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었던 낭독입니다. 영서 학생의 낭독에는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모두 나오는데요. 하나는 별이고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을 무지 좋아하는데 아쉽게도 점점 별이 서울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도 늘 별은 내가 보지는 못해도 어디선가 날 보면서 빛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도 또한 늘 어디선가 우리를 비추는 별과 같이 우리 곁에 있지 않을까요? 신동엽 시에도 사랑의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아사달과 아사녀인데요. 현진권의 소설 무영탑에 보면 그들의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사달은 백제 사람으로 석공이었다고 해요. 그 솜씨가 빼어나서 불국사를 창건하던 김대성의 초대로 석가탑을 만들러 신라로 갔다고 합니다. 아사달에게는 사랑하는 연인인 아사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사녀는 아사달이 너무도 보고 싶어서 신라까지 찾아가지만 아쉽게도 건축 현장에는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지라는 연못이 있고 석가탑이 완성되면 그 연못에 그림자가 비칠 것이라는 말에 아사녀는 찾아가서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림자가 보이지 않자 그리움 때문에 아사녀는 강에 몸을 던져 자결을 했다고 합니다. 아사달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영지 주변에서 아사녀를 찾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 비극적 연인들의 이야기를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 속에서 결국 혼례를 치르게 해줍니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아주 먼 시간을 돌아왔지만 신동엽의 시 속에서 그들은 드디어 혼례를 치르고 민족 화합의 상징적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뿐만이 아니라 신동엽 시인과 임병선 여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의 시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병선 여사가 신동엽 시인을 만났을 당시 가난했고 친구의 서점이나 봐주는 룸펜이었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임병선 여사는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물리대 철학과에 입학한 재원이었고 부친은 농촌경제학자인 인정식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현실적인 조건들과는 상관없이 사랑을 하였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임병선 여사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신동엽 시인은 편지를 씁니다. 이제 며칠 쉬었다가 다시 벽 바르고 천정 바르고 뒷골방 빈자 만들고 이것저것 손대느라면 무슨 소식이나 반가운 변화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추석도 어느덧 어제 날이 되어지고 말 것을 생각하면 데려올 날도 눈앞에 다가온 듯 마음 조급하여지고. 하늘이 보이오? 투명한 하늘. 밤송이 여물어 수수모가밀 후두들길 남빛 깊은 하늘. 그곳 김은머리 옷자락 펄펄이 나복이며 자자히 지나가는 소녀 하나. 물안개 뿌려 몸가짐을 다스리며 그것을 지나가는 청고한 나의 천사. 그대는 희고 수척하고 맑고 조그만 구슬의 천사. 경은 임병선 여사의 애칭이라고 합니다. 짧은 편지 구절이지만 시인의 사랑을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은 동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아이들도 낳고, 비록 신동엽 시인이 일찍 돌아가시지만 서로 평생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은 밤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빛나고 늘 당신 곁을 지키는 그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